손학규 씨가 이 종로에 출마하는 게 뭐 거의 확정됐던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이 양자 후보는 뭐 떨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떨만 하죠. 더 팩트라는 언론사에서 분석한 것과 별개로 손학규 씨가 이 출마하게 돼버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내각제 개헌의 김종인만큼 화신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 내각제 개헌 관련해서 종로에서 이슈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종로 와서 뭐 자기 인지도 올리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 개헌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국민투표가 이제 4.15 총선 때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개헌 찬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걸로 표심 얻겠다. 지금 손학규 씨의 전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손학규가 중도 표심을 가져갈 경우는 황교안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거 다 무의미한 분석이고 지금 핵심은 손학규가 여기 출마하면서 황교안이나 이낙연이나 개헌을 다 은폐하고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특히 아마 황교안이 무조건 개헌 이 안을 은폐하고 가고 싶어 하는데 손학규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개헌 찬성 입장을 내고 단순한 이번에 국민발안제 개헌 플러스 내각제 이원집정제 개헌안을 밀고 나갔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전 오히려 이낙연보다도 황교안이 훨씬 더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다고 봐요. 이낙연이야 어차피 이제 문재인이 밀어붙이는데 개헌을 지금 다 문재인 쪽이 사실상 주도하고 이 미통당이 협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낙연은 적당히 가면 되는데 지금 보수층이 제정신 가진 보수라면 이 개헌 다 반대하고 있죠. 미통당에 줄 서 있는 유튜버들이 입다구세 적는 거지 실제로 제정신 가진 보수는 이거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그러면 황교안은 지금 이거를 은폐하고 도망가는데 저 하나 따라붙는 것보다 손학규 정도가 같이 나와가지고 개헌을 이슈화 시켜줬을 때 황교안이 아주 곤혹스러울 거고 어차피 이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들어가는 연방제 내각제 개헌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손학규가 들어와서 그걸 다 까발려주면은 제가 역할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자공당에서도 한미록장이 와가지고 같이 떠들어주면은 편하죠. 그래서 이 선거구는 그렇게 봐줘야 돼요. 이 종로 선거는 개헌을 손학규처럼 적극적으로 찬성을 떠들어 주던지 아니면 저나 저 한미록장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지 개헌대에서 떠들어 주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굉장히 제 입장에선 성과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입 닫고 계속 세모치고 다니는 사람을 포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 씨가 빨리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뭐 황장수 문재인 편이다. 그래가지고 뭐 5에서 15% 이낙연 표를 잠식시킨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 중에서 지금 개헌 문제 심각하게 다루는 데가 황장수 TV하고 문갑식 TV 미디어치 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건 기자가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손학규가 누구 표를 잠식하냐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자 일각에서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기사를 가져온 건데 손학규가 종로가 아닌 세종시 출마를 고민한다. 세종시는 노무현이 행정수도로 기획한 곳으로 개헌 등을 주장하는 손학규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간다는 취지다라서 이게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개헌한다는 것을 노무현 정신을 이어간다 그러는데 노무현이 세종시를 수도로 이전하려고 했던 건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는 개헌이라 그러면은 수도 이전 개헌. 지금 세종시 출마자들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청와대만 빼고 다 들어온다. 즉 이원 집정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럼 손학규는 만약에 세종시 들어가면은 그건 노무현 정신이 아니고 청와대까지 옮기자고 주장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손학규 자체가 또 이원 집정제인데 노무현은 그럼 뭐냐? 노무현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임기 말에도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를 반대했던 유일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내각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다 해먹고 권력 누리고 이제 임기 말에 권력을 분산시켜가지고 퇴임하고 또 해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나오는 게 내각제인데 내각제는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다 내각제 하려고 그랬어요. 막판에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을 연구를 시켰는데 이 프랑스식 이원집정제를 연구를 했는데 야 이게 너무 힘들다 운영하기가 이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싸움나면 뭐 대책이 없다. 심지어 북괴가 쳐들어와도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싸우면은 안 나가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노무현은 연구 결과를 들고 이원집정제 안 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2007년도 대선 앞두고.
그래서 그 당시 대선 후보였던 손학규, 박근혜, 이명박 다 보냈어요. 너희들 이거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면은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라.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물론 대선 앞두고 갑자기 개헌 딱 던져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참 나쁜 대통령 그 말은 했는데, 실제로 답변할 때는, 왜냐하면 박 대통령 자체가 4년 중임제를 찬성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4년 중임제를 답변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 2012년 대선 때도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4년 중임제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김무성 내각제 세력과 박 대통령은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각제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벌어진 게 탄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학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개헌이, 내각제 개헌이 노무현 정신이다, 이거 뭐 아무 말 대잔치고, 어쨌든 뭐 아무 말이긴 아무 말이지만은 종로에 들어가서 개헌 찬성 얘기하면서 저 이낙연, 황교안에게 계속 다 물어주면은 좋죠.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낙연과 황교안이 은폐하는 일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학규 씨가 개헌에 종로에 출마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람 이거 보면요, 이게 지금 2016년도인데 2016년도가 아니라 뭐 2011년도 시도 때도 없이 내각제 개헌이에요. 예, 입만 열면 내각제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2008년 대선에 실패한 다음에 2007년 대선 때 이제 실패한 다음에 자기 힘으로 대통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각제 되면 총리, 이원집 정부 되면은 허수아비 대통령 아무거나 해먹겠다. 입만 열면 개헌이에요. 입만 열면. 이건 지금 언제 때냐면은 2016년 11월 28일, 즉 사기 탄핵이 한창 진행될 때, 그때 이미 탄핵은 이미 끝났으니까 바로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종로에 왜 들어오냐, 이 사람은. 종로에 들어와서 자기가 개헌에, 이낙연하고 어쨌든 황교안은 잘 입을 못 열 거니까 개헌의 화신으로서 딱 눈도장 찍어서 개헌되면은 허수아비 대통령이나 총리. 근데 손학규 씨가 이제 자기 분수를 아는지 다 이제 총리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원집정제에서는. 왜? 대통령은 허수아비니까. 근데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도 하겠다, 나는.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 한번 승부 걸만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4월 15일 날 국민투표가 벌어지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민투표 이제 개헌 부결을 주장할 거고, 손학규 씨는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 황교안은 세모 치고 다닐 거고, 그럴 때 이제 이슈를 만들기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 얘기는 뭐 제왕적 대통령님 폐해를 고쳐,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친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아니래요. 이원집정제가 내각제도 아니고. 아니 정치학의 어떤 교과서를 보세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고친다 하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지.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 자,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2017년 1월 12일. 이때 1월 12일 이때도 이제 또, 이때는 사실상 이제 탄핵이 이제 국회가 통과된 상태고 이제 헌재 심판 남았는데 또 내각제를 떠듭니다. 이 세종시 문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말이 맞아요. 일주일에 장차관은 4일, 국장은 3일, 직원은 2일씩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일이 되겠냐고, 이게.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될 국회는 여의도에 있고 행정부처는 세종시에 있으면 국회하고 또 연결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이것도 사실 다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만 놔두고 국회의사당만 옮긴다 그러는데 그거 더 큰일 날 문제고, 그건 진짜 이원집정제 되는 거고, 아예 하려면 차라리 그냥 세종시로 청와대까지 다 넘어가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세종시를 없애버리던지, 그게 아니면 청와대까지 넘어가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거 수도를 쪼개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최근에 제가 하나 아이디어 떠오른 거는 아예 그냥 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로 가자. 청와대까지 다 가고,
그 대신에 이제 북계가 이제 우리가 접수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남북한 연방 수도를 개성이나 서울에 두고 평양은 또 북계 수도로 두고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김정은 세력을 몰아내도 북한은 20년 가까이 거의 그 지역은 따로 통치해야 되거든요. 그냥 섞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남한의 수도가 있어야 되고 북한의 수도가 있어야 되고 이 두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수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차라리 그런 식으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문제는 깊이 공부한 바가 없습니다. 이 수도 문제. 그냥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한 아이디어 차원이고, 하여튼 이거 지금 무조건 풀어야 되니까. 이 세종시 문제가 안 풀면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 건만 가지고도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좀 왔다 갔다 한 자들은 전부 다 내각제예요. 전부 다 내각제. 그 문재인 쪽에 이제 핵심들은 이제 연방제고. 이 예전에 2015년도 3월 10일 날 제가 재보선 출마 선언했을 때인데, 아, 그 맞아요. 이게 이번에 이제 두 번째네요. 제가 이제 선거 같은 거 워낙 싫어해가지고, 이때 나오는 게, 총선 전 이원집정제 내각제 개헌을 해치우려는 여야 야합을 저지하기 위한 것. 이게 제가 제1 출마 이유였어요, 이게. 대선은 2017년인데 왜 2016년 총선 전에 내각제 개헌을 해치우겠다는 것인지 저도는 설명 못합니다. 그럼 내각제 이후 임기가 보장된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는 설명 못합니다. 거기서 박 대통령하고 이 내각제 세력이 합의가 안 되니까 총선 이후 탄핵을 해치운 거죠. 이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에서의 개헌 작업을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대신 각자 알아서 헌법 연구하고 총선 전에 혹시 시대 맞춘 정이 있으면 연구 결과를 가져오라. 근데 이게 참 하여튼 저는 그때 내각제 개헌 플러스 제가 뭐 마이크 잡고 얘기했었어요. 내각제 개헌이 이게 대통령이 아마 협의 안 해주면 이것들은 분명히 탄핵한다. 그래서 연설 내용은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번엔 이제 아예 대놓고 지금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때랑 뭐 차이가 없습니다.